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 폭력 테러 집단에 의해서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자들이 이 옷깃에다가 태극 문양의 122,609 이런 숫자가 쓰인 배지를 달고 있더군요. 이건 이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많은 전사자들, 이분들을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간에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여기서는 동부전선의 화살무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서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바람에 지금 중단됐죠. 아마 이제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이 작업은 미국의 JPAC, 그러니까 합동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 여기를 본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You are not forgotten. 또 한 사람의 병사도 적진에 남겨두지 않는다. Leave no man behind. 그 다음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Until they are home. 이게 이 사령부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감식단의 모토는요, 대한민국 영웅 명예 찾기,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식단의 성과는 아니지만요, 전사자 유해 147위가 하와이로부터 25일 봉환됐습니다. 북한에서 발굴돼 가지고 미국을 거쳐서 그 먼 길을 돌아서 비로소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장병들에게는 조국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적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믿음보다도 더 큰 위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태극 문양에 그 122,609 이렇게 쓰인 그 배지를 공직자들 중심으로 다른 사람도 달겠죠. 이 달게 된 것,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6.25 70주년의 날은요, 그분들은 물론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전사하신 분들,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신 분들, 실종되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 우리 국군뿐 아니고 유엔 장병도, 그 다음에 민간인 희생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억되고 기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그런 날이죠, 이 날이. 부산일보가 아주 특별한 기획을 했습니다. 보니까 25일자 일면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산 유엔군 묘지, 거기에 잠들어 있는 유엔군 병사들, 전사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그 지면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부산에 잠든 당신을 새깁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유엔 기념공원 영면 2,309명,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좌파는요, 6.25 동란에 대해서 김일성 집단의 죄과를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죠. 지금도 말이죠, 온갖 허접한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김일성 감싸기에 아주 앙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승만 정권 쪽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드 동상, 그거 끌어내리겠다고 계속 집요하게 시도하는 게 또 좌파죠. 6.25가 김일성의 민족 통일 전쟁이었는데 메가드가 그걸 방해했다, 이렇게 떠든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좌파들은요, 6.25 전쟁이, 6.25 동란이 김일성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데 대해서 지금 그 김정은 집단보다도 오히려 더 붕괴하고요, 더 안타까워하고 더 한탄하고 있습니다.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가요? 그걸 내걸고 해픈 웃음을 계속 김정은에게 보내던 문재인 정부, 이번에 제대로 당했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가 그 얼마나 모진 폭언을 퍼붓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기어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죠. 그뿐도 아니죠. 우리도 1,200만 장 삐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거 전단을 준비했다. 그 날려보낼 거다. 이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다가 말이죠, 이 뭐예요, 담배꽁초, 무슨 머리카락, 쓰레기 이런 것을 흩어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란 듯이. 그뿐입니까? 군사 행동을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김정은이가 보류시켰죠. 무슨 서로 짜고 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보류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보류 안 시키면 바로 그 다음 전쟁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김정은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 정세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걸 뭐 과시한 셈 아니냐. 그 정도로 만족하는 모양이죠. 김정은이 보류 이렇게 말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잠시도 못 참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박지원 전 의원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이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거는 보니까 황당한 자가발전 쇼였다. 이 점을 들춰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문 대통령 상당히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해는 벌써 지금 뉘어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갈 길이 그냥 먼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험하기까지 하거든요. 이러니 참 정말 난처한 형국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5 70주년이 됐는데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이죠. 오늘 세계 유수의 경제 강국의 국민으로서 이 땅에 이렇게 당당히 살게 됐는지 그걸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6.25 70주년의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힙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